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투자의 신 서준전입니다. 여러분, 경매 왜 하세요? 부동산을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죠? 재테크 수단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는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너도 나도 누구든 경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아마 오늘 하는 영상은 쇼킹 그 자체일 겁니다. 왜냐면 그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내용일 뿐더러 제가 하는 말들이 경매 시장에는 엄청난 파장이 불 거니까요. 그리고 온갖 모함으로 저를 공격하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무서웠으면 아마 전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원래 폭로의 영상 계획은 구독자를 끌어올린 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저에게 기회가 영영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그냥 앞으로도 시리즈로 계속 터뜨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경매에 대해 여러분이 몰랐던 또는 속았던 내용을 다루지만 경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에는 왜 분양 홍보문이 걸려 있는지에 대한 비밀, 투자 강의나 투자 설명에는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린다. 그리고 케이블 TV에서 부동산 물건을 설명한 사람은 과연 부동산 전문가인가 등등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부동산 판매 트릭, 속임수 등을 낱낱이 파헤치는 코너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제가 이러한 영상을 찍으려는 이유는 단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는 피해자가 더 이상 양심불량인 판매업자들에게 먹잇감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만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작은 소망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둘게요. 여러분,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어요. 적어도 4, 5년 전까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경매 끝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도 경매 시장이 좋았을 때 재미를 좀 봤거든요. 당시 전 경매를 하면서 특 A급 자리를 자금이 부족한 시행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불로 주는 조건으로 상가 코너 자리를 부양받았어요. 일종의 선분양과 비슷한 거지만 뭐 결정권은 시행사가 아닌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 덕에 저는 한두 달 만에 프리미엄을 3억 내지 5억 정도로 받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게 13, 14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 건당 프리미엄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니까 지금 가치로는 한 5억 내지 한 8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동산을 적정 가격,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노려 다시 높은 가격을 매도하는 것이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리예요. 과거에 부동산 투자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지금보다 정말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보자가 투자하기에는 부동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복잡한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부동산 업자나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자기네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라고 포장을 하면서 앞에서는 부동산을 추천해주고 뒤에서는 고객들 몰래 스스로 챙기는 웃지 못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대다수 사람들은 그들의 솔깃한 말에 속아서 그냥 너무 쉽게 믿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는 토지 전문가다, 자기는 상가 전문가다, 자기는 경매 전문가다, 모두 자기네가 잘났다고 전문가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보다 많이 아니까 그들이 정말 전문가인지 알고 그대로 믿더라고요. 다른 분야의 부동산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자기가 팔 부동산 물건에만 시나리오대로 줄줄 외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의심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부동산 투자 시장의 현 주소예요. 그럼 현재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인 내가 직접 경매를 하니까 안전할까요? 경매 시장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뜨거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뜨거운 시장일까요? 내 돈 갖다 잡수세요 하는 초보자들한테 엄청 뜨거운 시장이에요. 과거에 제가 쓴 칼럼이나 찍은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경매 전문가는 지금 경매 안 해요. 지금 경매 필드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경매를 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먹을 게 없으니까 현장에서 필드 뛰지 않고요. 부동산 초보자들이 늘 뒷북을 치듯이 경매 초보자들 역시 늘 뒷북을 치고 있어요. 과거 부동산 경매로 돈 벌었던 소문은 인터넷이나 유튜버들 강의로 가장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경매 초보자들도 나도 경매로 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몇 년 전부터는 경매 열공생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요.
그리고 초보자들 지들끼리 서로 치열한 입찰 경쟁을 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누가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걸까요? 어쩌면 경매 초보자들도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만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얘기들이니까요. 앞서 경매 전문가는 이제 필드에서 경매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매 전문가들은 지금 필드를 떠나 경매 강의나 유튜브 강의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보자들에게 소액인 2~3천만 원부터 경매를 지금 시작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심지어 적금을 해지하라,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라고 멋진 말로 갖다 붙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다 뻥이에요. 초보자는 소액으로 경매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없어요. 차라리 복권 사서 긁는 게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경매 전문가는 왜 이런 뻥을 칠까요? 그 이유는 경매로 돈을 버는 노하우나 비법을 전수한다는 명분 아래 결국은 강의료를 받기 위한 포장이에요. 때문에 이들은 수강생이 경매를 해서 돈을 벌든 돈을 벌지 못하든 솔직히 관심 없어요. 소액 경매 시장에 초보자가 포화 상태가 되고 입찰 경쟁이 치열해서 답이 안 나와도 무조건 하래요.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돈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경매 전문가 지들은 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수강생들에게는 오히려 더욱 열심히 발품 팔아 노력하라고 격려를 해줘요. 경매 전문가는 수강생만 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자기가 경매를 했을 때보다 편하게 그리고 쉽게 더 많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인지도도 나름 있는 제 친구인 경매 전문가도 하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초짜들 때문에 경매 시장 물이 다 흐려졌다고 합니다. 초보자들이 하도 입찰가를 높게 써대서 경매꾼들은 적정 가격으로 절대 낙찰을 받을 수 없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경매 초보자는 그런 것도 모르고 2~3천만 원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마냥 좋대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늪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소액 경매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그리고 강의실에서 경매 전문가가 과거에 자기네들이 경매로 돈 벌었다는 경험담을 장황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사람들은 메모하고 녹취하고 그 얘기 듣는다고 침도 삼키지도 않아요. 진짜 지들이 돈을 벌었는지 까먹었는지 전 관심도 없고요. 그렇게 공사를 쳐서 사람들에게 경매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나처럼 되려면 특급 경매 노하우를 배워야만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강 신청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요. 그럼 사람들은 경매 노하우를 배우려고 수강료로 갖다 바치려고 몰려들겠죠. 그럼 어떤 분은 제게 이런 반문을 할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경매 노하우를 배우려면 당연히 돈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해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사실 경매는 체크해야 할 게 뻔하거든요. 경험만 쌓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타 유튜버에게 경매를 배우는 한 달 코스가 자그마치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당 1~200만 원씩 수강료를 내고 경매 노하우를 듣잖아요. 단순히 수강료만 계산한다면 10명이면 1~2천만 원이고 100명이면 1~2억, 1000명이면 10억, 20억이에요. 인터넷 강의를 해서 인원 제한도 없고 그 이상 수강생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경매 전문가가 노리는 수강료 수입이에요. 어때요? 경매 전문가 강의로 돈 많이 벌죠. 반면에 초보 투자자는 경매를 할 때 자기가 가진 돈이 소액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상적인 부동산에 입찰도 하지 못하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지 같은 부동산에 입찰하게 돼요. 그것도 모자라 각자가 서로 다른 경매 전문가한테 배운 노하우로 다른 수강생들끼리 지들끼리 입찰 경쟁이 붙어요. 당연히 낙찰가는 높을 수밖에 없죠. 원래 초보자들 경쟁이 제일 무섭거든요. 못 먹어도 고니까요. 오히려 입찰에서 떨어진 2등이 1등에게 고맙다고 밥 한번 사야 돼요. 그것도 용봉탕으로요. 자,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만약 여러분이 스타 경매 유튜버라면 힘들게 발로 뛰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피팅 입찰을 하고 또 낙찰을 받았더라도 다시 약간의 금액을 얹어서 매도가 될지 안 될지에 따라 돈이 묶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경매 초보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승산이 없는 게임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가지고 논다는 것도 몰라요. 경매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그렇듯이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절대 자금을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매도가 안 돼 돈이 묶여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경매 초보자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경매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요. 그리고 돈을 벌면 샤넬백을 사야지, 차도 바꿔야지, 집도 강남 현대 아파트로 옮겨야지,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이까지 미소가 쫙 띄고요. 그렇죠? 수강료를 내고 경매 노하우를 배운 대다수 사람들은 수강료가 아까워서라도 배운 대로 경매에 입찰을 할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명언을 기억하면서 발걸음은 샤넬 매장으로 가겠죠. 그전엔 살 엄두도 못 냈지만 이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나아가면 수입차에서 샤넬백을 메고 딱 내리면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날 쳐다보겠지 하는 상상도 하면서요. 예? 저 잘 알죠? 현실은 자기 전 재산 몇 천만 원 소액으로는 일반적인 부동산에 입찰을 할 수도 없으면서도요. 경매 전문가는 경험 삼아 수도권이나 지방 변두리의 저렴한 부동산부터 경매를 해보래요. 경험 삼아. 어때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소액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 수도권 변두리 부동산은 경매 초보자들이 적정 낙찰가격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자기가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가를 높게 쓰는데 경쟁이 입찰하는 분위기상 대책 없이 지르는 초보자가 많아요. 이런 과열된 입찰 경쟁 분위기를 만든 주범이 누구냐고요. 당연히 비싼 경매 수강료를 받으려고 초보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경매 전문가들이잖아요. 지금도 경매하라고 공장처럼 계속 사람들을 찍어내고 있고요. 지들은 경매를 하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비싼 수강료로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초보자는 그런 분위기에 놀아난 거고요. 아시겠어요? 스타 경매 유튜버들이 대부분이 비싼 수강료로 경매 초보자를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초보자는 소액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자기 지인까지 또 끌고 와요. 같이 해서 돈 벌자고. 마땅히 가려면 지 혼자 가든지 하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기 밥그릇인 경매 시장의 경매 전문가 지들은 하지 않고 경매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에게 경매를 하라고 부추길까요? 원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업자들은 생양아치의 방사기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렸나요? 물론 저도 법인으로 분양 어플을 운영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신규 분양을 받을 때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받는 것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어플로 특허 신청까지 냈어요. 물론 소비자가 싸게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반응은 좋아요. 그리고 전국 분양 현장 시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수시로 데이터를 저희는 받으니까 누구보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찌됐건 어플을 만든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저 역시도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니까 나쁜 시각으로 보는 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또 노력해야죠. 그래서 전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부동산 업자는 일단 신뢰를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수강료로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게 확인됐죠. 그럼 자본금이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 1, 2억 원 가진 사람한테 수강 신청을 받아야지 왜 딸랑 2,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왜 꼬시는 거죠? 이유는 경매할 자금이 적고 많고를 떠나 많은 호구들에게 골고루 비싼 수강료를 받으려면 자본금 2, 3억부터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수강생이 많이 모일까요? 아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소액인 2, 3천만 원부터 누구든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수강생이 많이 모일까요? 비율로 따진다면 자본금 2, 3억 원이 1명이라면 자본금 2, 3천만 원 소액 투자자는 100명이에요. 소액 투자자가 쪽수로는 100배 더 많아요. 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2, 3천만 원 소액 투자자에게 수강료 받는 것도 모자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으면 80%가 나오니까 경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같은 말을 해요. 경험?
그 소액 투자자에겐 그게 전제 제한일 수 있는데도요. 2, 3천만 원 아닌 4, 5천만 원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풀로 받으면 1억이나 1억 초반 정도 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1억짜리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줘도 안 갖는 그런 부동산일 게 뻔해요. 왜냐고요? 소액 부동산인데도 매매가 안 됐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거 아니냐고요. 모르긴 몰라도 10명 중 7명, 8명은 땅을 치면 후회할 거예요. 대출을 비싼 제2금융권으로 풀로 땡겼는데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전 지금 취득세, 등록세 비용도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2금융권 이자가 얼만데요? 스타 유튜버가 돈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장담하건대 버티다 못 버티면 아마 만세 부를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재산이나 통장에 압류가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은행 사람들 얄짤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낙찰받은 물건은 다시 경매로 나오겠죠? 그럼 또다시 경매 초보자들 중 누군가가 소액 투자로 낙찰받는 악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은 그게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그럼 가정에는 심각한 불화가 생기거나 이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남의 가정은 박살 내가며 오로지 지들 수강료 받아 처먹으려고 순진한 사람들한테 2, 3천만 원 가지고 경매에서 돈 벌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살고 싶습니까? 경매 유튜버 2명 정말 제가 누군지 실명 거론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 정도로 꾹 참고 있어요. 제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피해자 중 한 명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가족까지 다 뿔뿔이 헤어지게 생겼다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냐면서. 참고로 이분은 신용 대출 받아서 소액 경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거지 같은 부동산을 사는 순간 그 부동산을 산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 될 테니까요. 전 폭탄 돌리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경매 초보자가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뭔지 아세요? 소액 투자로 경매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환상 속에 젖으니까 부동산 투자로 돈을 쉽게 번다는 망상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소액 경매는 초보자들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한 반면에 10억 이상 경매 시장은 경매 초보자들이 거의 없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진정 여러분 중에 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사고 싶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부동산은 경기가 좋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폭락기일 때, 침체기일 때, 그때가 오히려 기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언론이나 방송에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부동산을 쳐다보지도 않을 때, 그때 경매로 사세요. 싸게. 왜? IMF나 하우스푸어때처럼 위기를 기회로 살리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보시고 탤런트 유아인이 어떻게 했었나 꼭 기억하시고요. 왜? 시장 흐름에 반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 중하반기부터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될 거예요. 외환위기가 온다고요. 여러분, 경매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수강생을 모으는 유튜버 중에는 아무 때나 경매해도 된다고, 늦을 때가 빠른가라고 그럴듯하게 말도 X나 잘하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부동산인 경매도 살 타이밍이 분명히 있고 팔 타이밍이 정확하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요. 꾼들이 그 타이밍 하나 보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때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360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뒷박치는 생 양아치들은 무조건 지금 사라고 하죠. 그래야 지들이 지금 돈이 생기니까요. 결론은 부동산 폭락기에 경매를 하면 오히려 엄청 유리합니다. 당연히 가격도 내려가고 경쟁자도 확연히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무서워서 불경기 때 투자 못해요. 안 해요. 경매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도 맥락은 모두 같은 거예요. 일반 성수들은 부동산 폭락기에 아무도 부동산 사지 않을 때 그때 부동산은 싸게 내 입맛대로 골라서 사는 반면 초보자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폭등기에 뒷북쳐서 비싸게 상투 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선수와 초보자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으면 입찰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기회 얇은 사람은 제발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금리가 낮더라도 은행에 적금하세요. 뒷박치는 생양아치한테 걸리면 무조건 빨대 빨려요. 귀 얇은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누가 이거 좋은 물건이니까 추천하는 거야, 또는 어느 지역이 뜰 거니까 미리 사놔라, 뭐 그리고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 뭐 등등 이렇게 낚시를 던지면 여러분은 무조건 탤런트 이영의 얼굴만 떠올리세요. 아, 그리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걔들한테 한마디만 던지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셨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라고요.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이 편 경매 컨설팅의 함정, 폭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재미가 없고 지루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저는 유부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